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 인사이트를 얻는다. 오늘 초대된 초대 손님 미주은 최철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또 유명한 대형 채널을 또 운영하시는 운영자시니까 뭐 사실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꿀팁, 지금 오늘 저랑 이제 촬영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최철 대표님은 한국이 아니라 케임브리지에서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한 삶을 영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로망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책인싸 최초로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해외에 계신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과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가볍게 우리 책인싸 코너에 공식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공식 예. 스케줄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 이름 삼행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철 대표님이시지만 미준으로 더 많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제가 미 하면 이렇게 삼행시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미, 예. 미국 주식 전문 채널이지만 미국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주, 주식 전문 채널이지만 주식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은, 은퇴 빨리 해서 부자로 잘 사는 것도 이 채널의 목표는 아닙니다. 은퇴 준비도 주식 투자도 마지막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채널 미주은입니다. 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멋있는 또 자기소개 이름 삼행시 하셔서 또 많이들 팬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소개나 아니면 요즘 근황이나 뭐에 요즘 관심이 있다거나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미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고요. 한 가지 더 좀 홍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 그 시킹 알파라는 그 매월 2천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에서 그 아시아 총괄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독자 수의 증가가 좀 미진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시킹 알파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트로의 어떤 공통 질문에 해당됩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 어쨌든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의 저자, 그리고 닉네임도 역시 미주은, 채널 이름도 미주은. 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책, 이런 명서를 남기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을 때랑 같은 이유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 게 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미국 주식 전문 채널도 생겨났고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미주를 시작한 게 2020년 6월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미국 주식 관련 정보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전에 비해서 한 가지 커다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 보급이 확산되면서 그리고 정말 수많은 정보 채널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뭐 부의 불균형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많은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도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영어로 돼 있었죠. 그래서 아, 세상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투자 세계에서도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많이 해소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년 넘게 외국에서 거주하고 근무도 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투자자 입장에서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이 고민하는 과정을 그냥 여과 없이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미존 채널이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활자화 시켜서 책으로 발간한 게 미국 주식은 은퇴하기 책 1편, 2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기가 됐고요. 정말 그 채널의 컨셉답게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 네, 그런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불균형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그 채널과 책과 또 이런 대표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런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미국 증시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요즘 미국 증시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뭐 이 분야는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는 아직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어, 하거든요. 뭐 네, 기사를 보면 이제 미국 기사에서는 보통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네, 폭풍우다. 뭐 빠질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코로나 질병부터 시작을 해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인플레이션이 등장을 하고 거기 이제 전쟁까지 나고 뭐 중국 쪽에는 2차 락다운도 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준이 뭐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좀 동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속에서. 그동안의 긴축의 시대를 몇 번 겪었는데 이번 긴축의 시대는 또 뭔가 차원이 다르다. 긴축의 속도라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우리 경제를 막 억누르는 여러 이슈들이 끝판왕처럼 뭐 이렇게 완성체를 조립한 듯이 그렇게 지금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네. 현재 미국 증시를 이제 판단하셨는데 그러면 미국 증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문제점이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주식시장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첫 네, 번째 영향은 시장금리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준금리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쉽게 이제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멀티플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국채 금리가 1.5%였을 때는 미국 국채의 멀티플 그 프리미엄이 66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국채에 투자하면 66년이 지나가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은 보통 프리미엄이 그때 뭐 25배, 뭐 많아야 30배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안전 자산의 투자 가치가 너무나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티나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티나는 이제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죠. 주식이 정말 비싼 건 알겠는데 미국 주식이 네. 너무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버블이 생긴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래도 딴 데 투자할 때 찾아봐도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죠. 뭐 이자율도 너무 낮고 국채 금리도 낮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현재는 국채 금리가 3%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네. 이제 국채 멀티플이 33배까지 떨어진 거죠. 33년이면 본전을 찾게 되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의 매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 자산이 33배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위험 자산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뭐 미국 주식도 20배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되면 아무래도
주식의 멀티플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주식의 멀티플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채권 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의 멀티플도 추가적으로 하락돼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어려운 점이 또 있는데 문제는 그 지금까지는요 1월부터 6월까지 S&P 기준으로 한 20% 떨어졌잖아요. 이 20% 하락은 다 멀티플이 감소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보통 이제 주가는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할 때 EPS 곱하기 그 PER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적 곱하기 멀티플.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실적 곱하기 지금 몇 배를 둬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나오는데 2022년에 주가가 떨어진 건 다 이 멀티플이 감소한 거잖아요. 원래 30배를 줘야 살 수 있었던 게 20배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부터 그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리세션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제 리세션 때문에 멀티플이 가만히 있어도 이 기업의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20% 떨어지면서 베어 마켓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2차 베어 마켓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그 미국 경제가요 리세션에 빠져들 거라는 신호가 굉장히 좀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틀란타 연준의 GDP Now 트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새로운 경제 지표가 나오면 업데이트가 되는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은 예측 장치거든요. 근데 이 GDP Now 트래커가 얘기하기를 2분기 미국의 GDP가 1.2%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뭐 또 하나의 신호는 그 뭐 교수님도 저번에 제 채널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국채의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계속해서 다시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은행들이 돈을 못 벌죠. 그 수익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은행이 장기적으로 대출을 내주거나 투자를 할 수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가까운 미래 경기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역사상 리세션이 이제 과거 최근에 한 4번 리세션 동안요. 그 주식의 어닝 결과가 2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만약에 가만히 있어도 리세션이 나타나서 이 실적이 20% 정도 감소하면 주가 역시도 20%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판단했을 때도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겠다 이렇게 또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겠지만 이 채널 이름도 어쨌든 그 집필하신 책의 이름이죠. 미주은이시고 또 닉네임도 미주은이시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미국 주식 상황, 미국 주식 시장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꼭 미국 주식으로만 은퇴를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계시는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 그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예. 저는요, 그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 네, 있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결정을 할 때 논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논리가 없으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기 자신이 만들었던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의심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만약에 건재하다면 한번 만든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일에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신념이거든요. 네, 어, 투자를 할 때도 이제 같은 그 논리를 좀 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기 투자를 결심하게 된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네, 어,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사실 1차, 2차 산업혁명을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그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일 때도 사실 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한테 찾아온 첫 번째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좀 그 수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보틱,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한테는 좀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좀 정겹게 느껴지는 4차 산업혁명들의 키워드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로보틱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교수님도 집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보트가 있거나 뭐 사물인터넷이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저도 없거든요. 집에 인공지능도 없고 뭐 로보틱도 없고 자율주행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직 투자 기회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부터 가속화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투자 종목을 잘 선택하고 어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실행하고 발전시키는지 거기를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어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지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미국 기업입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테슬라, 애플, 구글, 엔비디아 뭐 다 이 미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그 미국 주식을 고집하는 하나의 논리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그 논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또 은퇴를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삶에서 좀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투자, 재테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답, 방향성은 미국 주식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제안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 말씀하신 논리에 수긍이 많이 가고요. 정말 이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좀 올드한 편이 됐을 만큼 네. 2016, 17년 이쯤부터 좀 많이 본격화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또 메타버스나 뭐 버추얼 세계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계 GDP의 흐름을 보면 지금 평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5%인데 어떤 특정 산업의 성장률은 그걸 상회하고 어떤 음, 특정 산업은 어떻게 보면 그 성장률을 하회할 텐데 그러면 네. 이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런 영역이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테크주 혹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그런 면에서 미국 기업들이 그러한 변화를 가장 최전선에서 어, 안내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지 않나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그런 바입니다.